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소식은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계약을 맺은 잠수함 도입 사업에 대해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의 신남방 정책의 핵심 국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각국이 한국의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 요청을 해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는 수출국 최우선 순위를 매겼는데 그중 한 국가가 인도네시아였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서로를 중요한 경제 파트너로 여겨 최근 투자와 교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와 중요하게 협력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국방산업 분야입니다. 이 동영상의 이미지와 사운드는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가 소유하고 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공동 개발 중이며 인도네시아는 KF-X 전체 개발비 8조 5천억 원 중 20%인 1조 7천억 원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전투기 사업뿐만 아니라 잠수함 사업에서도 두 나라는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1년 대우조선해양은 인도네시아 잠수함 도입 1차 사업에서 11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수출 금액은 한국의 역대 방산 수출 단일 최고의 계약이었습니다. 이 계약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5번째로 잠수함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인도네시아 해군이 추진하는 잠수함 도입 2차 사업에도 대우조선해양은 우리나라 해군의 장보고함을 개량한 1400톤급 세척을 수주했으며 계약 규모는 12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이미 한국산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대우조선해양과 맺은 잠수함 도입 2차 사업에 대해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외신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국제외교 전문지 더 디플로맷은 지난 3일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맺은 3대의 잠수함 도입 계약에 대해 계약 취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이 계약을 재검토하는 주된 이유는 향후 몇 년 동안 계속될 국방 예산 축소 기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더 디플로매치는 잠수함의 운항 범위는 약 11,000해리이며 잠항시간은 약 50일이라고 말하며 인도네시아 국영 조선사 PT-8은 인도네시아에서 첫 번째 잠수함의 6개 모듈 중 2개를 건설할 예정이며 그러나 최종 조립은 한국의 대우조선해양에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잠수함의 경우 인도네시아 국영 조선사인이 4개의 모듈을 만들고 한국에서 최종 조립할 예정이며 세 번째 마지막 잠수함은 6개의 모듈이 모두 인도네시아에 만들어지며 최종 조립은 현지에서 될지 또는 한국에서 조립될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는 현재 터키가 건조한 레이스 타입 214 SSK 버전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해군은 잠수함 도입 2차 사업에서 터키제 잠수함을 제안받았지만 결국엔 우리나라의 장보고함급 잠수함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국방산업 협력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보도는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올해 1월에는 인도네시아가 프랑스 라팔 전투기를 구매할 것이라는 보도가 프랑스 언론을 통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1월 프랑스 매체들은 프라도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무기 구매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프랑스를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수비안토 장관이 관심을 보인 무기에는 대당 가격이 최소 1,500억 원 이상인 프랑스 다소의 라팔 전투기 48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F-35 도입 계획이 알려지자 방산업계에선 인도네시아가 다른 나라에서 KF-X의 대안을 찾으려 한다거나 다른 나라 전투기에 입질하면서 KF-X의 분담금을 깎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가 재정 문제를 들어 KF-X 사업 분담금 지급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프라와 인력 개발의 예산 지출을 우선시하다 보니 분담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는 게 인도네시아 측의 설명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흐르자 우리나라로서는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인도네시아를 방산업계의 신남방 정책 국가로 꼽아서 KF-X 및 잠수함 사업에 대해 공을 들여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도네시아의 이중 행보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의 불협 화음이 무기 도입을 둘러싼 혼선의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국방 정책을 흠집내기 위해 정적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이 한국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나라와의 무기 계약을 추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인도네시아 방위 산업의 같은 이슬람 문화권인 터키가 적극적으로 구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인도네시아와 터키는 중형 전차 분야에서 합작하여 블랙타이거라는 전차를 내놓았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해군은 2024년 이후 추가로 4척의 잠수함을 건조하는 3차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터키가 이 물량을 노려 터키의 조선업체인 SPM은 독일의 유명 잠수함 제조사인 TKMS와 손잡고 이 사업에 진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3차 사업까지 손쉽게 보던 대우조선 해양에겐 경고등이 켜진 셈입니다. 하지만 최근 나온 외신 기사와는 다르게 인도네시아는 공식적으로 KFX 사업 지속 추진 의사를 피력해왔습니다. 이번에 나온 인도네시아 잠수함 도입 2차 사업 재검토 보도도 인도네시아 정부의 공식 의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3억 명에 가까운 인구를 가진 인구 대국이며 자원 또한 풍부합니다. 계속 성장 중인 인도네시아는 미래의 중국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수출을 위해선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이 중요하며 그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은 국방협력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내부 정치와 터키의 방해를 뚫고 우리나라의 무기가 인도네시아에 인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요즘 며칠 사이에 국방안보 분야에서 기쁜 소식들이 연이어 전해졌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뿌듯한 자부심을 느낀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좋지 않아 기계음으로 들려드립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 군이 한국형 전투기 KF-X에 장착할 마하 5 이상의 극소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 애드, 협력업체 등과 이 문제를 논의한다고 전해졌다. 마하 5라면 1초에 1700m를 날아가는 것이니 서해 상공과 제주도 상공에서 이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을 우리의 전투기에서 중국 북경과 상해로 발사하면 8분에서 5분 20초면 이 두 도시를 타격할 수 있게 된다. 이 무기가 실전에 배치되면 중국 항공모함도 서해를 함부로 휘젓고 다니기는 어려울 것이다. 군사기밀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지난 6월 1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극초음속 무기체계 국제개발동향과 군사안보적 합의 보고서에서 국방과학연구소는 초고속 공기흡입 엔진 특화연구실을 설치하여 그동안 각종 관련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2023년까지 마하 5 이상의 지상발사형 극초음속 비행체 시험 비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우리 군은 램제트 엔진 개발 성공을 통해 마하 2.5급 이상의 초음속 미사일은 거의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고 이제는 이 기술을 기반으로 스크램젯 엔진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의 개발에 착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KF-X의 눈에 해당하는 다기능 위상 배열 RSA 레이더의 시제품 제작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8월 12일에 출고식을 갖는다고 한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검증을 책임졌던 이스라엘 업체가 그 성능에 놀랬다고 한다. 그동안 불가능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RSA 레이더를 우리가 직접 개발 성공함으로써 우리를 업신여겼던 미국 방산업체의 콧대는 한 불법이었으리라 짐작된다. RSA 레이더는 언제 보면 반도체와 통신기술의 집약체이다. 특히 우리가 그동안 취약했던 질화갈륨 화합물 반도체 분야의 넘사벽을 가뿐히 뚫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실이다. 지난 6월 초에는 GE가 KF-X 시제기 6대에 장착할 엔진 F414-GE400K 16개를 타이 한국학공우주산업에 인도했다. KF-X 시제기 6대 제작은 내년 초가 완료 목표라고 하는데 한간에는 이 중 일부가 올해 국군의 날에 선보일 것이라는 얘기도 들려온다. KF-X는 시제기를 통해 모든 시험을 완료하고 2026년부터는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 기간 중 KF-X에 장착할 각종 무기의 성능과 기체의 성능 및 안전이 모두 검증될 것이다. 한편 우리 군은 2025년까지 고성능의 터보팬 엔진을 개발하여 이를 통해 무인기를 대량 생산할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KF-X가 실전 배치되어 우리의 창공을 비상할 때 KF-X 바로 옆에는 무인기들이 편대 비행을 하며 호위할 것이다. 그 무인기에는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이 탑재되고 유인기인 KF-X에서 이 무인기를 원격으로 조정하여 적의 중심 깊숙이 침투할 것이다. 그날이 어서 오길 간절히 소망한다. 우리의 반도체 통신 기술은 세계 최정상급이다. 세계 최정상급 수준에서 약간 위급한 부분이라면 기계 급속화할 분야를 들 수 있다. 우리의 산업이 진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위급한 부분을 빨리 보강하여 천장을 뚫는 것이다. 종전에는 넘사벽이었던 기술도 기술 환경이 바뀌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게 된다. 과거 아날로그 필름에서 디지털 필름으로 패러다임이 전환했던 것이 가장 좋은 사례다. 대한민국이 세계 초일류 국가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과학자, 엔지니어, 기업가, 상공인이 우대받는 사회 토대가 구축되어야 한다. 감사합니다.